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2편입니다. 앞에 한파 이야기 그리고 태풍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편은 미세먼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센터장님,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져요. 그리고 2020년은 그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만은 미세먼지가 이제 재난 중에 하나라고 들어갔고요. 굉장히 예보가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정도로 기후변화, 온난화하고 이런 미세먼지의 증가하고 영향이 좀 있습니까? 지금 뭐 많은 그 연구 논문들에 따르면은 어차피 기후 변화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는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 한입니다. 그러니까 줄이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계속 더 나빠질 것이라고 지금 뭐 많은 논문들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이제 이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북극이 많이 녹고 있고 이제 그런 예. 걸로 인해서 기압계 자체가 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많지만 이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미세먼지 양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상당한 양인데 일단 중국 쪽이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겨울이라든가 봄에 바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약해진다면 아시겠지만 예보 내보셔서 하지만 미세먼지량은 바람이 강하면 소산이 되거든요. 확산이 되는데 약하면 축적되죠. 계속 축적이 되지 쌓이죠.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약해진다는 게 가장 큽니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역시 해가 갈수록 바람이 약해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게 2019년 3월이죠. 일주일 동안 이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고 그렇죠.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런 기압계 변화라든가 바람 변화 같은 것들이 결국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게 바뀌어 나간다는 것이죠. 온난화가 기온 상승이 바람을 약화시키고 바람을 약화시키면 오염 물질들이 쌓이는 양이 그러니까 농도 자체가 네. 진해지는 거고 그게 이동해 오면 국내가 쌓이면 엄청난 고농도 미세먼지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들도 바람이 약해지니까 쌓입니다. 중국도 쌓입니다. 바람이 서풍만 불면 중국 곳도 날아와서 겹쳐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경험했던 고농도 미세먼지라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국내외 영향이 겹친 겁니다. 그런데 환경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중국 영향을 배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내 영향이 대다수고 중국 영향은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중국 영향이 없을까요? 정말 환경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을까요? 어쨌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기후 환경위가 만들어졌는데 위원으로 활동하고 저도 계시죠. 이제 거기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또 많은 과학자들이 어떤 정치적인 걸 갖다가 배제하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쭉 그 통계를 갖다가 낸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환경부에서 이제 말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중국의 영향은 한 32% 정도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건 대개 한 68% 정도 되겠네요. 정도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보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 한 2배 이상 더 많다.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것이 1년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한 총량이 있지 않습니까? 총량의 32%는 중국의 것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물론 미세먼지라는 것이 10월 하순서부터 시작해서 대개 5월 초순까지가 좀 농도가 높아요. 그렇죠. 한 6개월이. 그다음에 6개월은 농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쨌든 높은 것과 낮은 것을 다 1년간 합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름철, 그러니까 늦은 봄서부터 여름 초가을까지는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날아올 수 있는 미세먼지 기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으로부터 거의 영향을 잘 안 받아요. 그렇죠. 아주 조금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주로 우리나라가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겨울부터 다음에 봄까지죠. 초봄까지 대개 이 서풍이나 북서풍이 불 때입니다. 그래 북서풍이 불어야 중국계 우리나라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압 배치가 만들어지는 계절이 겨울인데 저 겨울에 이게 이제 바람이 처음에 강하게 불 때는 당연히 뭐 바람에 다 솟아내고 없죠. 미세먼지. 그러나 처음에 이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했다가 약해지면서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중국 쪽에도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거든요. 그게 이제 북서풍이나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들어오는 것과 이제 우리나라 자체에서 만들어진 것이 합쳐지는데 이제 이게 2019년 3월 같은 경우는 이동성 고기압권 내에서 이게 이제 역전층이 만들어지고 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축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는 대개 우리 뭐 연구에 의하면은 거의 70% 이상은 중국의 영향으로 다 보고 그때는 있습니다. 보통 3.2 대 6.8이었다면 네. 이 1년 평균으로 보면 굉장히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우리 나타나서 국민들이 괴롭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7대 3 정도로 비율이 약간 바뀐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뭐 미세먼지 예를 들어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정도로 고농도다. 그러니까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이상으로 간다. 뭐 이런 정도가 발생을 하려면 중국의 영향이 없이는 그렇죠. 안 생깁니다. 제가 미세먼지고 저도 몇 년째 계속 하다 보니까 뭐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고농도로 올라갈 때는 대개 보면은 70% 이상은 중국의 영향으로 저는 본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키스트에서도 말씀하셨던 2019년 3월의 고농도 미세먼지 그때 오염 물질들을 분석을 했더니 중국발이 맞다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온 적도 있고요. 또 천리안 2호가 올라가서 미세먼지가 실제로 날아오는 모습들을 관측한 것도 있습니다. 이제 과학적인 증거들이 점점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발이냐, 우리나라 거냐, 우리나라의 문제냐 이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이 미세먼지 이야기를 이제 하고 나서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온난화가 이슈는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반응이 좀 그렇습니다. 도쿄 협약에도 안 들어갔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온난화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냥 트럼프가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미국에서 나온 영화 중에서 토마로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때는 온난화 현상 자체가 결론적으로 북극 빙하를 녹이고 북극 빙하가 결론적으로 바다의 염도를 낮춤으로써 뭔가 전 지구적인 그 열의 순환을 막아버린다. 이런 이론이 실제로 미국에서 학파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미국의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현상이거든요. 실제로 기후학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과학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까? 과학자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연구를 가지고 주장을 하죠. 네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보고 예를 들어 올 겨울에도 똑같은 잘 보고 어떤 사람은 춥다고 예측을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다. 안 춥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기후변화의 영향이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기후학자들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전 세계 이 기후 과학자들의 95% 이상이 지구 온난화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5%의 과학자들은 안 믿어요. 우리나라 제가 친하게 지내는 기후 모대학 교수도 지구 온난화 안 믿는 교수도 있습니다. 실제로요,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도 네. 있습니다. 그런 교수가 있는데 저도 대학교에서 이제 기후학을 갖다 강의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끔 이제 디스커션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끼리. 네네. 그거는 그분이 연구한 결과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그분들이 얘기하는 증거들도 다 있습니다. 네네. 나름대로. 증거를 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증거들이 어떤 것이 더 과학적이냐.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그래도 95%의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일단 90%입니까? 95%? 95%입니다. 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IPCC 같은 데서는.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나는 과학을 안 믿어.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과학을 나는 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건 제가 모르겠고 일단 기후변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이단적인 분이죠. 네. 말씀하신 투모로우 같은 경우도 결국 이 지구온난화에서 지금 미국 국방성에서 미래 예측할 때 들어있는 하나의 항목입니다. 옛날에 그게 실제로 있었거든요. 영화 투모로우라는 것이 지금서부터 한 13,000년 전에 발생했던 소빙하기. 소빙하기 그때 네, 영거 네. 드라이아스라고 그 소빙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구는 그린란드 쪽에서 굉장히 농도가 그러니까 차면은 무겁지 않습니까? 네, 밀도가 가라앉죠. 가라앉습니다. 네. 이게 가라앉아 갖고 심층 해류를 갖다 만들어냅니다. 심해 순환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이 심해 순환 안에 원동력을 만들어줘 갖고 결국 지표면에 따뜻한 유리와 북방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영화 투모로우가 이제 바로 거기서 그게 끊어져 버린다는 거죠. 끊어져 버린다는 네. 거. 그러니까 이 난류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결국 소빙하기로 소빙하기로 다시 들어갈 수. 근데 실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국방성에서도 지구 온난화가 더 심각해진다면 결국 빙하가 다 녹아버리고 염도가 낮아진다면 지금은 찬물이었는데 찬물이 아니게 된다면 그린란드 쪽에서 떨어져 내려야 하는 밀도가 높아갖고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 이 물순환이 끊어지게 된다면 소빙하기가 올 가능성도 있다. 그럼 온난화가 심화가 된다면 그게 결론적으로 마지막 종국에는
소비강이라는 또 다른 기상재난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럼요. 이런 이야기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지구온난화라는 것이 한 면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구온난화가 불러오는 것들이 상당히 양면성을 많이 갖고 네, 있습니다. 네. 지구온난화 겨울에 점점 더워진다 그랬더니 왜 추워지느냐? 추운 때가 왜 이렇게 한파가 갑자기 역설이 오느냐? 온난화 역설이라고 불렀죠. 저희들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후학자들 일부들도 지금 이 그린란드 쪽에서 가라앉는 이 물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가 더 정말 심각해진다면 오히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지구온난화가 심해진다면 기온이 상승한다, 뭐 빙하가 더 많이 녹는다, 해수면이 상승한다, 해수온도가 올라간다, 이런 걸 주로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나중에는 최악의 결국은 경우로 잘못하면은 소빙하기가 올 수 있다. 실제로 13,000년 전에 그 소빙하기가 오고 나서 거의 한 3,000년 정도 지속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인류가 힘을 못 썼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소빙하기가 점차 이제 온난기로 들어서면서 인류가 농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정말로 지구온난화가 더 심해져서 소빙하기가 온다, 이건 엄청난 비극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온난화 기온이 올라가면서 그 나타나게 될 기상재해들은 다 막고 나서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기온 상승을 그대로 방치를 한다면 전국에는 소빙하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을 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센터님과 함께 두 편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겨울 전망, 그리고 태풍 전망, 그리고 이 편에서는 미세먼지 과연 누구 것인가, 미세먼지는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가 이야기 나눠봤고요.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온난화, 정말 온난화가 맞느냐, 그렇다면 온난화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진행이 된다면 끝은 뭐가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온난화를 막지 못하면 인류가 멸종하게 될 새로운 재난을 또다시 맞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보시기에 실제로 현재 상황들을 보면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될 가능성은 높습니까? 제가 늦둥이가 있습니다. 정말 나야 이제 많이 살았는데 네네. 제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인류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재난 가운데 살아갈 것이, 지금 웬만한 재난 영화들이 다 현실화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많은 기후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앞으로 2030년, 10년밖에 안 남았죠. 2030년 지나가면은 완전 기후 이탈 시대가 시작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기후 이탈이요. 네, 기후 이탈이라는 건 인류가 이 날씨를 절대로 통제가 이제 불가능한 대로 넘어서는 겁니다. 다른 기후가 더 나쁜 기후를 만들어내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장 내년에도 뭐 올해도 그랬지만 올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던 재난들이 정말 처음 보는 그런 재난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에, 후년에, 2030년 가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골든타임이 1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10년 안 동안에 정말 획기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는 노력이 있지 않고서는 그런 비극이 올 수밖에 없다고 다 보는 거죠. 선생님이 마지막 말씀하셨듯이 자식들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세대만이라도 먼저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온난화를 조금은 속도를 늦추고 나중 결론적으로 온난화를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두 편에 걸쳐서 선생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